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빠르게 만나는 미국 주식과 테슬라 소식가 트라운TV입니다. 제가 원래 월요일 방송은 찍지 않는데요. 개인 사정으로 인해 당분간 방송을 쉴 예정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월요일 방송을 찍게 되었는데요. 일단 금일 주제는 충격 테슬라 옵티머스 버전 2.5 공개, 테슬라 장기 상승객이 마련되었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릴게요. 중요 공지사항은 이따 방송 끝부분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인사이트 가득한 소식들이 많으니까 시청하시기 앞서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미국장 현황부터 간략히 살펴보고 가도록 할게요. 일단 한국 시간 기준 9월 8일 월요일인데 오전 10시 기준으로 미국장 잘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데이 마켓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일단 나스닥 기술주 위주로 좋은 상승을 보여주고 있어요. 10년물 국채금리가 4.35%까지 올랐던 것이 9월 초순 들어서면서 4%대 초반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유가도 굉장히 떨어진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러한 이유는 일단 미국 경기에 좀 빨간불이 들어왔어요. 고용시장이 급속도로 냉각 중에 있습니다. 일단 지난 금요일에 미국 고용보고서가 발표가 되었죠. 8월 달께 나왔는데요. 상당히 좋지 않게 나왔습니다. 실업률은 4.3%로서 예측치에 부합하고 이전 대비로도 그렇게 크게 오르지 않았어요. 아직까지 완전 고용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문제는 현재 고용은 안정화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미래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다라는 점이 되겠죠. 8월달 비농업 고용 지수는 22,000건밖에 나오지 않았어요. 예측치가 75,000건이었는데 이 예측치도 굉장히 낮은 수준이었는데 이것보다도 굉장히 낮게 나왔습니다. 이전이었던 79,000건보다도 낮게 나왔는데요. 그래프로 살펴보면 미국 고용시장이 녹록치 않구나라는 점을 잘 알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추세적으로 신규 고용이 하강을 하고 있습니다. 빠르게 위축이 되고 있는 미국 고용 상황을 이해를 할 수 있겠는데요. 지난 6월까지만 하더라도 신규 고용이 10만 건을 넘는 모습을 보여주었었어요. 자, 하지만 7월 들어서면서 굉장히 낮아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상황을 미국 정부와 파월 연준의장은 잘 알고 있었죠. 지난 잭슨홀 미팅에서도 파월 연준의장은 이 물가보다는 고용을 더 신경 쓸 때라는 시그널을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9월달 금리 인하 가능하다라는 또 시그널을 주었는데요. 자, 실제로 이 8월달 미국 고용보고서가 발표가 되자마자 이미 안 그래도 높았던 9월달 금리 인하 확률이 이제는 100%가 되었고요. 오히려 빅스텝의 금리 인하도 가능하다라는 확률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주 금리 인하 확률은 97.3%였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금리 동결 확률도 있었어요. 2.7% 적혀 있죠. 현재 미국 기준금리는 4.25에서 4.5%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 450, 즉 4.5%라는 숫자는 이제 없어졌어요. 오늘 새벽에 확인해 본 결과 현재 금리 인하 확률은 100%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0.25% 스몰 스텝의 금리 인하 확률이 92%, 0.5%의 빅 스텝 금리 인하 확률은 8%로서 지금 금리 인하 확률 100%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여기 앞으로의 금리 인하 가이드가 나와 있는데요. 향후 1년 동안 금리 인하를 통해서 금리가 3%대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즉 향후 1년 동안이요. 현재 기준금리 4.5%에서 3%까지 1.5%포인트나 하강할 예정에 있다는 뜻이 되겠어요. 9월부터 미국을 시작으로 정말 적극적인 경기 부양에 돌입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충분히 유동성 장세가 나올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만약에 미국의 경기가 안 좋다라는 시그널 때문에 주가가 하락을 한다라고 하면요. 적극적으로 매수를 해서 이 유동성 장세에 대응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유동성 장세에서 빛을 볼 하나의 주식이 있었으니 그게 바로 테슬라가 될 것 같아요. 테슬라는 경기에 민감한 자동차 제조업체이자 또 금리 인하에 민감한 기술주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금리 인하에 따른 수혜를 온전히 받을 수 있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장 빅테크들 그다지 좋지 않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슬라는 3.64% 상승을 보여주었어요. 일단은 9월달 금리 인하에 따른 미 연준과 미국 정부의 확장적 재정 정책으로 피봇이 되면서 단기간으로는 주가가 크게 흔들릴 수는 있습니다. 일단 현재 금리 인하 확률은 100%로서 금리 인하가 시작될 9월 18일까지는 주가가 좋을 수 있어요. 높은 금리 인하 확률이 유지가 되면서 그 기대감에 주가는 좋을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금리 인하에 돌입한 다음에는요. bad is bad가 될 수 있겠어요. 무슨 뜻이냐면은 금리 인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가 안 좋다라는 신호, 즉 고용 보고서가 더 중요해질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금리 인하에 돌입한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고용이 계속해서 안 좋다라고 하면은 이 고용 보고서가 나올 때마다 주가가 크게 흔들릴 수 있다라는 점은
염두에 두시고 투자를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현재는 배드 이스 굿이에요. 물가가 낮다, 그리고 고용이 안 좋다라는 건 경기가 안 좋다라는 신호가 되겠는데, 나쁜 수치들이 나올수록 금리 인하 확률은 올라가면서 현재까지는 좋습니다. 하지만 9월 18일 이후에는 배드 이스 배드라는 거 염두에 두시기 바라겠고요. 자, 현재 나스닥 차트 괜찮습니다. 저번 주 금요일에도 0.03% 하락을 보여주었지만 어쨌든 장중에 21,878이라는 신고가를 달성을 했었어요. 아무래도 9월 18일 금리 인하 있기 전까지는 그래도 괜찮은 상승세, 반등세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금리 인하 이후에도 경기가 안 좋다라는 시그널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주가는 좀 하락할 수 있다라는 점은 염두에 두시기 바라겠어요. 자, 왜 그러냐면 이렇게 V자 반등을 한 이후로 너무 오랫동안 크게 상승을 해왔기 때문에 언제든지 쉬어가도 이상하지 않은 시기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테슬라는 잘 반등을 하고 있지만 나스닥은 쉬어갈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나스닥이 쉬어가면 테슬라가 아무리 좋다라고 한들 시장과 함께 쉬어갈 수 있다라는 점도 염두에 두시기 바라겠고요. 테슬라는 전주에 3.64% 금요일날 오르면서 350불을 넘어섰고, 현재 데이마켓에서도 355불로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테슬라는 3분기라든지 4분기 주가가 나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에 더불어 3분기 인도량은 50만 대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옵티머스와 테슬라 로보택시는 잘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가 챗GPT 모먼 이후에 크게 상승을 했듯이 그 다음 주자는 피지컬 AI 기술의 대명사라고 볼 수 있는 테슬라가 다음 상승 바톤을 이어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겠죠. 테슬라 역시 굉장히 큰 주가 상승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테슬라가 지금보다 30배는 더 가까이 오를 수 있다. 그 중에 80%는 옵티머스고 나머지 20%는 로보택시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리고 미국에서는 내년에는 북중미 월드컵, 그리고 2028년에는 LA 올림픽으로 이어지면서 월드컵과 올림픽을 통해서 미국의 첨단 AI 기술을 자랑하려고 할 것인데요. 아마 테슬라의 옵티머스와 로보택시가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아무튼 이런 상황 속에서 테슬라 주가가 더 크게 오를 계기가 한 가지 마련이 되었으니, 올해 11월 달에 테슬라 주주총회가 있을 예정인데 일론 머스크의 신규 보상안이 공개가 되었어요. 최근에 프락시 스테이트먼트라는 테슬라 자체 보고서가 나왔는데, 자, 여기에 일론 머스크의 신규 보상안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달성 조건이 까다로운데요. 한 가지로 요약하자면 테슬라의 시가총액이 8.5조 달러를 이룩해야지만 일론 머스크는 신규 보상한 테슬라 주식 12%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시가총액 8.5조 달러는 현재 테슬라 시가총액이 1조 달러 수준이니까 8배 이상 테슬라 주가가 올라가야 된다라는 목표를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 일론 머스크가 최소 7.5년에서 10년 CEO 자리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10년이면 2035년이 되겠는데 2035년까지 만들어내야만 하는 목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프락시 스테이트먼트의 표지가 굉장히 매끈한 스타일의 옵티머스가 장식을 하고 있는데, 자, 지난 옵티머스의 디자인을 보면 정말 괄목 상대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굉장히 기계적이고 투박했던 디자인에서 인간처럼 덩글덩글하고 부드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뭔가 기계적인 요소들도 거의 눈에 띄지 않습니다. 테슬라 옵티머스 역시 계속해서 나의 외형을 갖춰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일론 머스크는 이 디자인에 대해서 아직 옵티머스 버전 3라고 얘기하지 않고 있어요. 버전 3부터 대량 양산 버전으로서 실제로 판매가 되고 생산 현장에 배치될 모델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 버전은 2.5라고 합니다. 아직 과도기에 있는 버전이고요. 최종 버전은 아니라고 해요. 올해 연말이 되면, 그러니까 12월 달이 되면 이제 최종 버전 3를 만나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버전부터가 이제 테슬라의 찐 역사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일론 머스크는 이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옵티머스를 만들기는 정말 어렵다라고 해요. 특히 엔지니어링, 설계도 어렵고요. 디자인도 어렵다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어려운 게 especially manufacturing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역시나 제조가 가장 어렵다라고 합니다. 자, 일론 머스크가 항상 하는 말이 있죠. 시제품을 만들어내는 것은 쉽습니다. 즉 컨셉 모델, 파일럿 생산 모델은 어렵지만 가장 어려운 부분이 대량 양산이 되겠죠. 대량 양산을 염두에 둘 것이 많습니다. 이런 하나하나의 부품을 공급할 벤더를 설정하는 것도 쉽지 않고요. 벤더 업체들이 충분히 테슬라만큼 기술력을 뽑아내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테슬라가 이를 하나하나 가르쳐야만 하고, 대량 양산을 위한 제조 시설을 들어서야만 하고, 거기에 더불어서
이 제품을 만들었을 때 수익을 남기려면은 굉장히 많은 계획과 실행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최근에 피겨가 이렇게 설거지를 하는 모습이 나왔었죠. 물론 식세기에 접시를 담는 모습만 공개가 되었지만, 자, 이런 시제품을 만들기 쉽다라는 점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수익성 있게 대량 양산을 하기는 정말 어렵다라는 뜻이 되겠죠. 하지만 테슬라는 이미 전기차를 대량 양산을 성공을 했고, 전기차만 판매했으면 영업이익률이 20%, 30%에 다다랐을 거예요. 굉장히 큰 수익성까지 만들어내고 있는 회사입니다. 하지만 피겨가 같은 스타트업은 할 수 없는 부분이라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니까 테슬라의 투자를 장기적으로 단행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AI에다가 제조 능력까지 제대로 갖춘 회사는 테슬라밖에 없어요. AI만 갖추던지 제조만 갖추던지 이런 회사들은 정말 많죠. AI만 갖추고 있는 회사가 엔비디아나 애플과 같은 회사가 되겠지만, 제조를 갖춘 회사는 TSMC라든지 현대 기아차 같은 회사가 되겠죠. 완전히 분리가 되어 있는 상황인데, 이것을 하나로 통합해서 제대로 하고 있는 회사는 테슬라밖에 없고, 테슬라의 이 원대한 비전을 보면 테슬라에 투자를 하지 않을 수가 없죠. 자, 이번에 발표된 일론 머스크의 신규 보상안 다시 한번 자세히 알아보면 8.5조 달러를 목표로 한다라고 했죠. 지난 패키지와 잠깐 비교를 해볼 필요가 있겠는데, 첫 번째 일론 머스크의 보상안 패키지는 2012년에 나왔고요. 자, 이 보상안은 4에서 5년 만에 달성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2017년에 보상안을 일론 머스크가 받았었어요. 두 번째 패키지를 아직 못 받고 있죠. 법적 항소 중에 있습니다. 델라웨어 법원에서 이를 취소를 시켰었는데요. 두 번째 패키지 2018년에 나왔었고, 시장가치 650억 불 만들어내는 것이었는데 2021년과 2022년에 이미 달성을 했었죠. 자, 그러면서 세 번째 보상안 패키지가 나왔습니다. 올해 2025년 9월이 되겠고, 아직은 미달성이라고 볼 수 있겠죠. 시장가치 8.5조 달러까지 올려야만 합니다. 로보택시도 100만 대,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 로봇도 100만 대 이상 보급할 필요가 있겠는데요. 아직은 주주 투표 대기 중에 있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이번 11월달 시총에 확정이 될 것 같은데, 어쨌든 현재 테슬라의 시가총액이 1조 달러 수준이니까 주가를 8배 이상 상승시켜야만 세 번째 패키지를 일론 머스크는 받을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목표가 제시가 되면 일론 머스크는 더욱더 열심히 일을 할 수 있겠죠. 자, 이 첫 번째 패키지가 나왔을 때가 2012년이었는데, 이 패키지가 나왔을 때 테슬라 주가가 2.2불이었어요. 그리고 목표를 달성했을 때가 25불이었습니다. 무려 주가가 10배가 올랐는데, 이거 역시 일론 머스크가 달성을 했었고요. 2018년도 22불 정도 테슬라 주가가 형성이 되어 있을 때 나왔었는데 488불까지 최근에 올랐었죠. 이러면서 당연히 달성을 했었습니다. 자, 2025년 334불 기준에서 세 번째 패키지가 발표가 되었는데, 2,600불 정도를 목표로 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8.5조 달러 수준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 첫 번째 패키지는 약 5년 만에 달성을 했고, 두 번째 패키지는 약 한 3, 4년 만에 달성을 했었어요. 이 세 번째 패키지는 향후 10년간 목표로 하고 있는데, 5년에서 3년 정도 걸렸으니까 진짜 빠르면 이것 역시 2030년, 즉 5년 안에 가능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어쨌든 원대한 수치임에는 분명 없어요. 틀림없습니다. 현재 이 빨간색 막대가 테슬라의 어드저스티드 에비타, 즉 세전 그리고 감가상각전 영업이익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TTM 기준, 즉 1년 기준으로 봤을 때 테슬라가 1년에 한 15빌리언 중 또는 20빌리언 정도의 연간 영업이익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에비타를 만들어내고 있어요. 하지만 이번 신규 보상안의 조정 에비타는 연간 4천억 불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400빌리언이 되겠죠. 4천억 불이니까. 이 400빌리언을 현재 테슬라가 연간 만들어내고 있는 에비타 15빌리언으로 나누어주면 24배 정도가 나오는데요. 자, 24배에서 26배 정도 지금보다 영업이익을 신장시켜야만 합니다. 굉장히 어려운 목표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이래야지 일론 머스크는 테슬라 주식 12%를 스탁 옵션으로 받을 수 있어요. 자, 여기에 더불어서 AI 로봇 100만 대, 테슬라 차량 2천만 대, 그리고 로보택시 100만 대를 제공해야 되는 서브 미션까지 있습니다. 어쨌든 제 생각으로는 로보택시 100만 대랑 옵티머스 100만 대는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역시나 이 400빌리언 달성하는 거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즉 로보택시와 AI 로봇 옵티머스 역시 대규모로 양산할 필요가 있겠지만, 이 양산을 통해서 충분히 마진율을 올릴 필요가 있겠다라고 볼 수 있겠죠. FSD도 구독자 1000만 명 이상을 만들어내야만 합니다. 자, 이렇게 라르크맨님께서 잘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자, 앞으로 10년 동안 테슬라는 연간 400빌리언의 에비타를 만들어내야만 합니다. 지금보다 영업이익
24배에서 26배 올라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여기에 더불어서 서브 미션으로서 옵티머스 100만 대, 로보택시 100만 대 여기 다 적혀 있죠. 자, 이 조건과 함께 시가총액을 8.5조 달러까지 올려야만 해요. 자, 일론에게 힘든 조건일수록 우리 개인 투자자들에게는 매우 좋은 조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앞서서 그렇게 어렵게 생각했던 조건 역시 달성을 하면서 주가를 무려 몇 배나 올렸나요? 22불에서 488불까지도 올렸었어요. 자, 10배를 훌쩍 뛰어넘는 달성을 해왔던 게 일론 머스크였습니다. 자, 그렇게 따지고 보면 현재 주가보다 8배 정도 올리는 거는 또 어렵지 않게도 보이네요. 자, 이러한 조건들은 다 엮여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 구독자 FSD 구독자 1000만 명에 옵티머스 로보택시 100만 대가 넘어서게 되면 충분히 가능한 조건으로 예상이 돼요. 자, 일단 테슬라와 일론 머스크를 충분히 동기부여할 목표가 정해졌기 때문에 우리는 이를 반갑게 맞이해야 될 것 같고, 충분히 그 제반 기술은 갖춰져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로보택시가 현재 오스틴과 샌프란시스코 지역에서 활약을 하고 있는데, 로보택시가 우버보다는 58%, 리프트보다는 44% 싸다라고 해요. 로보택시가 규모만 확장을 시킬 수 있다라고 하면은 이 시장을 제패하기는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불어서 옵티머스 로봇까지 나온다라고 하면은 테슬라가 만들어낼 피지컬 AI 세상 곧 도래할 수 있겠죠. 그렇게 되면 충분히 8.5조 달러의 시가총액 달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물론 그 시기는 늦춰질 수 있어요. 하지만 일론 머스크는 그동안 첫 번째, 두 번째 약속을 모두 지켜오면서 테슬라 투자자들을 기쁘게 했습니다. 앞으로 이 두 가지 테슬라의 현재 많은 프로그래머들이 챗GPT가 나오면서 일자리를 잃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자, 이제 이렇게 모빌리티용 AI 그리고 단순 노동을 대체할 피지컬 AI까지 나온다라고 하면은 인간의 일자리들이 정말 많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테슬라 주식의 매수는 필수라고 볼 수 있겠고, 미래에 자기 자신과 우리 후손들의 일자리를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 테슬라 주식의 매수는 지속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중요 공지가 있습니다. 제가 잠시 해외에 나갈 일이 있어서 불가피하게 방송 촬영이 어려울 것 같아요. 아무래도 내일부터 9월 17일까지는 방송을 쉴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공개 방송과 더불어서 제가 매일 정말 빼먹지 않고 촬영하는 게 멤버십 방송인데, 멤버십 방송도 휴방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 점 양해 바라겠고요. 저는 9월 18일 FOMC 회의가 있는 날이죠. 이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아트라운TV 방송 휴방에 따라 아트라운TV가 많이 그리우실 거라면 멤버십 가입하시면 기존에 올려두었던 많은 영상들이 있습니다. 한번 시청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잠시 방송은 쉬지만 저희 멤버십 회원님들을 위한 매일 한 차례의 투자 코치는 지속이 됩니다. 매일 애프터마켓 때 미국장의 리뷰와 함께 앞으로 테슬라 투자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계속해서 유튜브 멤버십 알람을 통해서 제공해 드릴 예정에 있어요. 멤버십 회원님들은 꼭 참조하시기 바라겠고요. 아쉽지만 잠시만 안녕을 말씀을 드리겠고 9월 18일에 좋은 방송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나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눌러주세요.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